증오의 뿌리는 무지에서 시작된다. 이해하지 못함이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이 분노를 낳는다. 모든 감정은 구름과 같다. 증오라는 검은 구름도 시간이 지나면 흩어진다. 본래의 맑은 하늘을 기억하라. 타인을 미워하는 마음은 자신을 태우는 불이다. 그 불꽃을 품고 있는 것은 나 자신이다. 증오는 독이 담긴 그릇이다. 그것을 타인에게 건네려 할 때 먼저 자신의 손이 더러워진다. 자비의 빗물이 증오의 불길을 잠재운다. 이해하려는 노력이 분노의 씨앗을 녹인다. 우리 마음의 본성은 맑고 투명하다. 증오는 그 위에 더 씌워진 먼지일 뿐이다. 증오가 일어날 때 그것을 밀어내지 마라. 그저 지켜보라. 모든 감정은 강물처럼 흘러간다. 분노가 일어날 때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라.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라. 당신은 그 분노가 아니다. 증오의 씨앗은 어디서 오는가? 내 안의 두려움에서, 상처에서, 오해에서 온다. 타인의 행동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내 마음이 증오를 만든다.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볼 수 있다. 증오는 무명에서 온다. 진실을 보지 못하는 어둠에서 자라난다. 지혜의 빛이 필요하다. 상대를 미워할 때 우리는 그의 전체를 보지 못한다. 단편적인 모습만을 본다. 이것이 무지이다. 증오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비롯된다. 나와 너, 우리와 그들, 옳고 그름의 구분. 이 경계를 허물어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어렵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다. 증오는 결국 나를 해친다. 모든 존재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나를 괴롭히는 이도 마찬가지다. 이 공통점을 보라. 증오의 대상이 된 이에게도 그만의 고통과 사연이 있다. 그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내 안의 어둠을 그에게 투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자신을 먼저 살펴보라.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지 마라. 잠시 멈추고 호흡하고 그 분노를 지켜보라. 증오는 내 안의 상처가 말하는 방식이다. 그 상처를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이해하고 치유하라.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의 모습에서 종종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본다. 타인에게서 보는 결점이 내 안에 있는지 살펴보라. 증오는 집착의 다른 형태다. 특정한 견해, 기대, 결과에 집착할 때 분노가 생겨난다. 오해가 증오의 씨앗이 된다. 상대의 진심을 모른 채 겉모습만 판단할 때 미움이 자라난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 전에 그가 처한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려 노력하라. 자신의 분노를 인정하라.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라.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있구나. 증오는 인연의 법칙을 따른다. 원인과 조건이 모여 생겨나고 원인과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 증오는 에너지다. 억누를수록 더 강해진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법을 배우라.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이 내게 말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감정에는 메시지가 있다. 수행자는 증오를 적이 아닌 스승으로 본다. 그것이 보여주는 내 안의 무지와 집착을 발견하라. 증오를 극복하는 길은 더 강한 의지가 아니라 더 깊은 이해에 있다. 미움의 대상을 진정으로 알게 될 때 미움은 줄어든다. 모든 감정은 연기의 법칙을 따른다.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사라진다. 증오도 영원하지 않다. 미움의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나라고 동일시하지 마라. 내가 화났다가 아니라 화가 일어났다고 보라.
증오는 종종 두려움에서 온다. 내 안의 두려움을 발견하고 안아주라. 그것이 치유의 시작이다. 상대방의 행동이 나를 화나게 한 것이 아니다. 그의 행동과 내 반응 사이에는 내 해석이 있다. 증오의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관찰하라. 몸의 감각, 생각의 흐름, 그것이 가져오는 에너지를 알아차리라. 맑은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어난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증오는 일시적인 물결일 뿐, 연못의 본성은 고요함이다. 우리는 흔히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가 그의 행동을 해석한 방식이 나를 아프게 했다. 증오를 품은 채로는 명료하게 볼 수 없다. 그것은 렌즈를 흐리게 만든다. 분노를 내려놓을 때 진실이 보인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 사실은 그의 특정 행동이나 말을 미워하는 것이다. 사람과 행동을 구분하는 지혜를 기르라. 악한 말로 나를 비난하는 이에게 증오로 답하는 것은 독이 담긴 선물을 받아 다시 돌려주는 것과 같다. 남이 나에게 한 행동은 통제할 수 없어도 그것에 대한 내 반응은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자유다. 증오는 습관이 될 수 있다. 반복된 사고 패턴이 미움의 길을 깊게 파낸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한다. 타인의 공격적인 행동 뒤에는 고통이 있다.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이를 상처 입힌다. 이 연결고리를 끊어라. 참된 용서는 상대가 잘못했다는 판단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것은 과거에 묶인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행위다. 자비는 연습이다. 쉽게 증오가 일어나는 사람을 대할 때도 자비로운 마음을 유지하는 법을 훈련하라.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키워라. 그가 평화를 찾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라. 당신의 분노를 부정하지 마라. 그것을 억누르거나 감추려 하지 마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에서 배우라. 증오를 바라보는 것은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 거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본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용기가 필요하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은 내면의 상처가 드러나는 순간이다. 상처를 바라보고 치유할 기회다.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타인에게 투사한다. 그리고 그들을 미워한다. 마음은 늪과 같다. 증오는 그 늪을 휘젓는 행위다.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면 맑은 물이 드러난다. 미움과 분노 뒤에는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있다. 그 진짜 욕구를 발견하라. 거기에 지혜가 있다. 타인의 잘못된 행동에 분노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분노에 머무르는 것은 선택이다. 분노는 비가 오는 날씨와 같다. 억지로 멈출 수 없다. 그저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내면의 날씨를 관찰하라. 남을 미워할 때 나는 그에게 거대한 힘을 준 것이다. 내 행복의 열쇠를 그의 손에 맡긴 것이다. 증오는 고통의 순환을 만든다.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자비와 이해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밀어내려 하지 마라. 그저 분노가 왔구나라고 알아차리라. 깊은 호흡과 함께 내 안에 판단하는 마음을 지켜보라. 옳고 그름의 이분법은 증오의 씨앗을 심는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기 전에 멈추라. 숨을 3번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어라. 미워하는 사람을 떠올리고 그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도 고통에서 벗어나길 원한다. 증오는 2번째 화살이다. 첫 번째 화살은 상대의 행동이고 2번째 화살은 내가 쏘는 것이다. 분노는 에너지다. 억누르면 병이 되고
표출하면 관계가 망가진다. 알아차림으로 변화시켜라. 우리는 자신이 옳다고 확신할 때 가장 위험하다. 항상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라. 증오는 내 안의 두려움이 변형된 것이다. 두려움을 인정하고 안아주면 분노는 저절로 줄어든다.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최선의 방식으로 행동한다. 그들의 무지를 이해하면 미움이 자비로 바뀐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타인을 상처 입힌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도 자신의 고통 속에서 행동했음을 기억하라. 증오하는 마음으로는 상대를 변화시킬 수 없다. 오직 자비로운 마음만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온다. 모든 감정에는 수명이 있다. 알아차림 속에서 그것을 지켜보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타인의 행동을 바꿀 수는 없어도 그것을 바라보는 내 시선은 바꿀 수 있다. 이것이 자유다. 증오는 시간 여행이다.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두려움 속에 머물게 한다. 현재로 돌아올 때 평화가 찾아온다. 상대방의 행동이 아닌 그에 대한 내 해석이 고통을 만든다. 같은 상황도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분노가 일어날 때 내면의 어린아이를 본다. 상처받고 두려워하는 그 아이를 부드럽게 안아주라. 증오는 좁은 시야를 만든다. 한 측면만 보게 한다. 더 넓은 맥락,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려 노력하라. 모든 행동 뒤에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보려고 할 때 자비가 생겨난다. 분노를 느낄 때 그것을 숨기거나 억누르지 마라. 그렇다고 표출하지도 마라. 그저 알아차리고 지켜보라. 마음의 평화는 외부 환경이 아닌 내 반응에 달려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라. 증오는 내 안의 어둠이다. 그것을 밀어내려 하면 더 강해진다. 빛을 비추면 저절로 사라진다. 상대의 행동에 화가 날 때 그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생각해보라. 그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라. 증오와 분노를 느낄 때 자신을 비난하지 마라.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반응이다. 당신이 미워하는 사람도 당신처럼 행복하길 원한다. 당신처럼 인정받고 사랑받길 원한다. 이 공통점을 보라. 분노를 느낄 때 4가지 질문을 해보라. 이것이 사실인가? 확실한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 드는가? 이 생각 없이는 어떤 모습일까? 증오는 독과 같다. 마시는 사람은 나 자신이다.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상대가 아닌 나를 위한 일이다.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내 해석이 감정을 만든다.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면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분노가 일어날 때 이것이 지금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물어보라. 모든 감정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서 자신의 그림자를 본다. 나를 화나게 하는 그 특성이 나에게도 있는지 살펴보라. 분노는 에너지다. 그것을 억누르거나 표출하는 대신 알아차림의 빛으로 변화시켜라. 마음은 정원과 같다. 어떤 씨앗을 심고 가꾸느냐에 따라 결실이 달라진다. 증오가 아닌 이해와 자비의 씨앗을 심으라. 증오의 대상이 된 사람을 향해 자비 명상을 해보라. 그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가 평화를 찾기를. 모든 고통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상대의 무지를 미워하지 말고 그 무지를 밝히는 지혜의 빛이 되어라.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지 마라. 잠시 멈추고 숨을 쉬고 그 에너지를 지켜보라. 때로는 분노가 필요할 때도 있다.
부당함에 맞서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증오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증오의 반대는 사랑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진정한 치유는 관심을 갖되 집착하지 않는 중도의 길에 있다.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같은 일을 반복해서 겪는다. 이 순환을 깨뜨리는 열쇠는 알아차림이다. 자신의 그림자를 부정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을 쉽게 비난한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는 용기를 가져라. 분노를 느낄 때 그것이 내 안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관찰하라. 가슴의 뜨거움, 얼굴의 열기, 호흡의 변화,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다. 증오는 담장을 세운다. 나와 너 사이에, 우리와 그들 사이에. 이 담장이 사라질 때 진정한 연결이 시작된다. 우리 안에는 100개의 씨앗이 있다. 사랑의 씨앗, 자비의 씨앗, 그리고 증오의 씨앗도. 어떤 씨앗에 물을 주느냐에 따라 그것이 자라난다. 원하는 쌓인 분노다. 풀리지 않은 감정이 시간이 지나며 굳어진 것이다. 그것을 녹이는 것은 이해와 용서의 열기다. 증오의 반대는 무관심이 아니라 자비다. 무관심은 또 다른 형태의 거부이지만 자비는 포용이다. 과거의 상처를 계속 들여다보면 우리는 현재의 순간을 놓친다. 현재로 돌아올 때 치유가 시작된다. 증오는 좁은 통로다. 한쪽 방향으로만 보게 한다. 넓은 시야를 가질 때 다른 가능성이 보인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서 자신의 그림자를 본다. 나를 가장 화나게 하는 특성은 내가 인정하지 않는 내 안의 모습일 수 있다. 분노는 변화를 위한 에너지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켜라. 증오는 집착의 다른 형태다. 특정한 관점, 기대, 결과에 집착할 때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분노가 생겨난다. 마음의 평화를 위해 용서하라.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과거의 사슬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이다. 상대방의 행동이 당신을 화나게 했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무엇인가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그 민감한 지점을 발견하라. 분노가 일어날 때 자신에게 물어보라. 이 분노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것이 상황을 개선하는가? 증오는 습관이 될 수 있다. 반복된 생각과 감정의 패턴이 신경회로를 만든다. 새로운 패턴으로 그 회로를 재배선하라. 명상은 증오를 다루는 훈련이다.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고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분노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이다. 알아차림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증오의 불길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라.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미움의 대상을 생각할 때 그도 당신처럼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 공통점이 연결의 시작이다. 우리는 종종 다름을 위협으로 느낀다. 다른 가치관, 다른 생각, 다른 생활 방식. 그러나 다양성은 풍요로움이다. 상대의 행동에 화가 날 때 그 행동 뒤에 있는 두려움, 상처, 욕구를 보려고 노력하라. 표면 아래에는 항상 더 깊은 이야기가 있다. 증오는 상대를 단순화한다. 한 측면만 보게 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분노를 느낄 때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알아차리라.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있구나. 어떻게 느껴지는지 지켜보자. 상대방의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내 반응이 문제다. 반응과 감정 사이에 생기는 공간이 자유다.
어둠은 빛의 부재일 뿐이다. 증오는 이해의 부재일 뿐이다. 이해의 빛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분노는 표현되어야 하지만 지혜롭게 표현되어야 한다. 상대를 해치지 않고 자신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증오는 독약과 같다. 상대를 해치려다 자신을 먼저 해친다. 그 독을 내려놓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일이다. 우리는 늘 상대방의 의도를 짐작한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의 짐작은 틀리다. 확신하기 전에 물어보는 습관을 기르라. 분노가 일어날 때 그 에너지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라. 변화를 위한 행동, 명확한 소통, 경계 설정에 사용하라. 증오는 거울이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상처와 두려움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성장의 기회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라. 증오, 분노, 질투, 두려움. 이런 감정들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인정할 때 변화가 시작된다. 타인의 행동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내 마음이 고통을 만든다. 같은 상황도 다른 렌즈로 볼 수 있다.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증오도 사라진다. 내 의견, 내 믿음, 내 관점에 집착하지 않을 때 자유로워진다. 분노는 힘이다. 억눌리면 독이 되고 폭발하면 파괴적이 된다. 알아차림으로 변화시키면 창조적 에너지가 된다. 증오의 씨앗은 어디에나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키우지 않는 것이다. 물을 주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다. 증오의 뿌리는 무지에서 시작된다. 이해하지 못함이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이 분노를 낳는다. 모든 감정은 구름과 같다. 증오라는 검은 구름도 시간이 지나면 흩어진다. 본래의 맑은 하늘을 기억하라. 타인을 미워하는 마음은 자신을 태우는 불이다. 그 불꽃을 품고 있는 것은 나 자신이다. 증오는 독이 담긴 그릇이다. 그것을 타인에게 건네려 할 때 먼저 자신의 손이 더러워진다. 자비의 빗물이 증오의 불길을 잠재운다. 이해하려는 노력이 분노의 씨앗을 녹인다. 우리 마음의 본성은 맑고 투명하다. 증오는 그 위에 더 씌워진 먼지일 뿐이다. 증오가 일어날 때 그것을 밀어내지 마라. 그저 지켜보라. 모든 감정은 강물처럼 흘러간다. 분노가 일어날 때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라.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라. 당신은 그 분노가 아니다. 증오는 대화를 단절시킨다. 소통의 다리를 무너뜨린다. 이 다리를 다시 세우는 것이 화해의 시작이다. 모든 존재는 행복하기를 원한다. 당신을 화나게 한 그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 공통된 소망을 기억하라. 어두운 마음으로는 밝은 세상을 볼 수 없다. 증오의 안개가 걷힐 때 세상은 다르게 보인다. 지혜는 증오를 이해로 바꾸고 자비는 이해를 사랑으로 바꾼다. 이것이 마음의 연금술이다.